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까지의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1년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중요한 내용을 오늘 시청자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갔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월세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는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잘 하고 이 전망치를 잘 알아야 올해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건지 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이 쑥대밭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금리 아닙니까? 우리 작년에 이게 8%대 간다라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월세 쪽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게 됐고, 월세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세는 또 바닥을 모르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게 전세 사기와 연관이 되면서 일파만파 임대차 시장이 쑥대밭이 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불을 지핀 게 정부에서 이 전세 보증보험 이 한도를 150%에서 이거 126%로 한도를 낮춰버렸어요. 이걸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땐 더 낮은 전세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완전히 불붙은 데다가 휘발유 끼얹는 격이 돼버렸단 말이죠. 결국 이런 사건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때려 죽일 진짜 이런 전세 사기들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했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가 폭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금리하고 이런 전세 보증제도, 사실 이 부분들을 좀 다시 좀 돌려놓고, 물론 금리야 뭐 미국 상황이라든지 봐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고 이 수요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가격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된다면은 이 문제들도 전세 사기 특별법과 더불어서 좀 빨리 치유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더 많은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세보다 월세 거래를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파트하고 비아파트와 좀 차이가 납니다. 비아파트라고 한다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비중을 우리가 50%를 중심으로 줬고, 자, 월세 거래 비중이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할 거 없이 다들 40%대입니다. 이렇다는 소리는 아파트들은 전세가 더 우세한 임대차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외 비아파트들은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관계없이 65.7, 62, 64, 73%, 특히 지방이 굉장히 높긴 한데요. 자, 60% 이상이 다 넘죠. 50% 이상이 된다면 이 비아파트 시장은 월세화가 현재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가 지금 사람들이 역전세나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지금 담고 있잖아요. 이게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공포심은 계속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지금 이 월세화로 넘어가는 이 시장 과도기에 지금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접해야 될 부동산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월세화가 진행되게 되는 굉장히 큰 흐름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전세가율이 80% 초과되는 지역들 쭉 리스트업이 다 돼 있습니다. 거의 26군데인데, 자, 봤더니 전세가율 100%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거의 80% 이상 되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전세로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실 겁니까? 답은 나왔죠. 자, 월세로 들어간다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월세로 들어가려고 해. 월세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월세를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뭔가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생각이 막 들어. 여기에 내 직장도 있고 내 주변에 인프라나 우리 애들이 교육 학교 다니고 다 하는 게 여기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럼 그냥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기 봤더니 나 직장하고도 멀고 여기 지하철도 별로 없고 애들 학원 보내기도 너무 힘들고 우리 와이프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인프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100만 원을 내고 그것도 내돈내산인데 이거 내고 사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 주변을 봤더니 야, 우리 직장 주변은 집값이 비싼데 반면에 이런 전세값은 싸. 그래서 전세가율이 70%, 60%, 5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차라리 여기에서 내가 전세를 얻고 여기 좀 불안한 생각도 조금은 있지만 전세를 얻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3% 정도로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3억 정도를 빌렸을 때 한 달이면은 야 이거 90 몇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월세 100만 원을 내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을 한 차라리 이자를 내가 9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내는 게 좋을까? 대신에 이런 인프라들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변화 속에 들어와서 지금은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내가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국 미분양 현황입니다. 미분양이 지난달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게 많이 줄은 건 아니고 조금 줄었는데 일단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정부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미분양이 크게 나오는 지역들은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사들이나 시행사가 지금 현재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될 물량 자체가 없는 거죠. 이래서 기존에 있는 미분양에서 사람들이 좀 사기 시작한 건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4.4%가 감소를 했고 7만 5천 가구에서 7만 2천 가구로 약 3,300세대가 이제 미분양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근데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 12%가 감소했고 지방은 2.9%만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현재 분양권에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지금 지방 쪽에 있는 분들은 지방에서 분양받는 건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겁나.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와서 좀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아놔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거의 4배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가 1.1% 소폭이지만 증가를 했습니다. 8,500세대에서 8,600세대로 한 96세대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여기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분양을 하고 나서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지어질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전세를 우리가 맞춘다라고 했을 때 2, 3년 뒤에나 맞추다 보니까 이게 현재 전세 시장도 안 좋은데 전세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분양 후 미분양들은. 근데 이 중공업 미분양이라는 것은 지금 집이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입자를 맞춰서.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말 뭐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고 자금 여력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뭐 부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능히 대출받아서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공업 미분양들은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올해 나오는 신규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미분양 중에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저렴하게 내가 구입할 수 있다면은 좋은 기회를 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공사비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이 공사비를 가지고서 시공사하고 조합원들끼리 안 싸우는 현장이 없어요. 대치동도 228억 원,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1560억, 그 다음에 저 부산 쪽에 있는 4천억짜리 공사비 증액, 이것도 지금 맨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해결 안 하고 아파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앞으로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앞으로 나올 분양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분양 가격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지금이 저렴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택 인허가 실적 보면은 이거 더 참담합니다. 우리가 중기적으로 봐야 돼. 한 4, 5년 뒤를 보는 건데 일단 인허가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3만 건 가까이가 줄었고요. 분양 물량 보니까 작년 6만 5천에서 2만 4천 가구. 앞으로 4, 5년 뒤에 이 물량이 얼마나 될까를 확인하는데 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분양이 없다란 소리예요. 그리고
착공 물량 볼게요. 착공도 84,000에서 54,000으로 거의 3만 가구가 줄었는데 착공을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정확하죠.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량 자체가 다 줄었어. 인허가 줄고 분양 줄고 착공 줄어.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년간 공급 물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양 가격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거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저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숫자로만 자꾸 많이 보여드려서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통계 자료를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번에는 재미나게 사진 들어가고 그림 들어간 것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거래량을 보니까 지방은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지난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900건 정도 하던 게 5,800건으로 거의 2,000건이 증가를 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17,000건에서 22,000건으로 4,000건 정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보면 지금 거래 증가한 주택들은 어떤 게 보통 거래가 됐을까요?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게 대단지 중심의 입지 여건이 좋은 이런 좀 랜드마크급이라든지 이런 단지들 중심의 초급 매물이나 급매물들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대단지 쪽에서는 우리가 좀 저렴한 거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 흐름이 주변에 있는 중급이라든지 소규모 단지 쪽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던 단지들인데 이게 지금 거래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될 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는 이런 대단지 주변에 중급이나 소규모 단지들 중심으로 마이너스 20에서 25% 정도 되는 매물을 지금은 찾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지금 강남, 서초, 노원 이런 지역들도 가격이 소폭 상승세로 넘어섰고요. 금매까지 소진이 됐는데 여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또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거의 3% 후반이나 4% 초반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전국 대부분의 낙폭이 축소가 됐다, 이런 막 뭔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급해지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 시청자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아무거나 잡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보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지방 어느 지역을 통틀어서 지금 용인 처인구 같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0.35%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 있는 용인 처인구는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확정이 되면서 3억 하던 아파트가요 4억 5천, 4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5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급등한 이런 물건들을 그냥 잡으러 들어가실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확실하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내고요. 여기 안에서 시청자분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급등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0%나 25% 정도 좀 저렴하게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된 이런 지역과 단지들을 발굴을 해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날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 이 내용을 시청자분께 굉장히 재밌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을 내셔갖고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오셔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열심히 준비해서 알찬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세미나장에 오셔갖고요, 저희랑 같이 재밌게 얘기하면서 이런 좋은 정보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